안녕하세요. 서울 아스포의 비명 월급 절반 집값 내는데 쓴다. 이게 지난 21년 12월 중순에 나온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하우스푸어들이 월급의 절반을 이제 집값으로 이제 내놓는다라는 거죠.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182p로 사상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22년 1월 지금 현재는 DSR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점점 더 대출 이자는 올라갈 것이고 집값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 소득의 절반, 서울에 집을 산 사람이 소득 절반 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04년 이후에 가장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올 3분기에 이제 173이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도 9%가 오른 18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전국 다주택자 수는 17년에 211만, 18년에 219만, 19년에 228만, 20년에 232만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소득의 절반을 주담대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수준이죠. 되게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건 뭐다? 언제든지 이로 인한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앞으로 답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뭐 계속 말씀드려서 뭐 이제 뻔한 얘기로 이제 알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급등할 것이고, 한국은 그에 따라갈 것이고, 자산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 불안하고, 결국에는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 소득의 70% 80% 이상을 주담대에 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가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모습이 이제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못하겠다고 손드는 거 하나, 아니면 대출 그 기간을 30년짜리를 40년으로 늘리든, 아니면 뭐 외벌이 하고 있으면 맞벌이 하든, 아니면 이미 맞벌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가장이 부업을 나서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겠죠. 근데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찾다 보면 우리네 삶이 더 암울해지고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점점 더 답답해지고 더 빡세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으면 쓸 수 있는 소득은 더 줄어드는 거고, 이것 또한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더 커지면 더욱더 답이 없는 거죠.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냥 그저 이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든 빨리 적응하고 빨리 수긍하고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집을 금융기업에, 은행에 뺏기게 되겠죠. 은행은 조금이라도 저 대출자가 대출 상환하거나 이자 내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곧바로 경매 처분 들어가겠죠. 그런 뭐 시간차가 뭐 발생하는 게 뭐 1년, 2년 이후기 때문에 22년 지금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터져 나오는 거는 23년, 24년, 25년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죠. 뭐 결국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 되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점점 더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하우스푸어는 언제든지 경제 폭탄으로 터질 수밖에 없죠. 2010년에도 하우스푸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13년, 14년에 그게 달했죠. 정말로 어려웠다라는 거죠. 13년의 뉴스를 찾아보면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지를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1986년에 20평 아파트를 4천만 원, 한국 돈으로 4억 8천을 주고 샀대요. 근데 3년이 지났더니 이게 8천만 원으로 거의 더블이 됐대요. 근데 91년이 되자 집값이 꼬꾸라지고 나중에는 2천만 원 미치래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죠. 한국도 언론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6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로 이사를 해서 40평 아파트를 7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7억을 주고 살 때 3억은 대출하고 4억이 자기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5억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5억으로 주저앉았더니 어떻게 됐다? 자기 돈 4억이 2억으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3억 원은 연 5%의 고정금리로 매달 130만 원씩 냈대요, 이자를. 뭐죠? 하우스포죠, 하우스포. 근데 5%의 고정금리로 매달 130만 원 이자 냈다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 정도면 감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때보다 빌린 돈의 금액수가 사실상 2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6억이라고 쳐보자고요. 5%의 고정금리로 얼마를 낸다? 이자를 26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본도 1호번이 20년, 1호번이 30년을 겪었던 그 시발점이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으로 되게 좋아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죠. 한국도 비슷하죠. 한국도 부동산 자사시장의 거품 붕괴가 한국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저금리 때문에 빚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했었죠. 너무 컸어요. 일본도 1986년 연 5%이던 금리를 1년 뒤에 2.5%까지 떨어뜨렸어요. 유동성이 폭발했죠. 부동산에 다 집중했어요. 1987년 한 해만 도쿄의 땅값이 69% 올랐대요. 우스갯소리로 도쿄 팔면 미국 전부 다 살 수 있다는 말이 유행어였대요. 한국은 어떠나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되게 심각한 것 같은 거죠.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는 왠지 한국이 일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 착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정부 부채도 급등하고 있고 가계 부채도 급등했고 기업 부채도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되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재정 지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편성해서 무분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경제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원해야 되고 그와 상관없이 그와 다르게 LH공사 내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국고 환수해야 되고 세금 징벌 과세해야 되는 거고요. 더욱더 정부의 재정을 제대로 써야죠.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되게 매우 부정적이죠.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자아자찬하고 너무 이렇게 잘한 걸로만 얘기하는데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잘못한 부분에서 스스로 자아 비판해야죠. 그래야 다음 정부가 그 부분들이 다시 되돌아보면서 개선 보완시킬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현재 부동산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죠. 박근혜 정부 때 집값 사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정부 때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2017년 초기에는 집값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는 집값을 못 잡은 부분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실책과 그 잘못된 정책들이 이어온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게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여졌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바로잡으려고 부동산 정상화시키려고 무더니 노력하고 있는데 이전에 싸질러 놓은 땅 때문에
똥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부동산 문재인 정부 말기죠. 거의 정 인제 한두 달 남아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조차도 이전 정부의 집값 집을 사라고 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너한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지금조차도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거품이 적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낮다. 이런 얘기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고 어렵죠. 근데 자영업자들의 이자 유예를 2년을 끌어왔어요. 사실상 지금 정부의 시기 동안에 그 자영업자들 이자를 납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거죠. 사실상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남한테 맡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모습이냐고. 되게 나쁜 모습이죠. 이건 거품을 더 키우기 위한 폭탄을 더 키운 행동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우스푸어 뭐 집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그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개개인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잘못도 맞죠. 근데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정부의 잘못, 정부의 책임은 없냐라는 거죠. 냉정하게, 냉혹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개판을 만들어 놔서 나라 전체를 경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우스푸어가 창궐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혹독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금의 정부 잘못도 크고 투기, 탐욕에 빠진 개인의 잘못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 숨죽이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위한 극약 처방, 극단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안전, 안정,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고 아둔한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